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제가 요즘 그 당무 일 때문에 좀 바빠서 자주 영상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대신 좀 이렇게 그 밀도 있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조국 문제는 결국 정치 자금 문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좀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조국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납득 안 가는 일들을 저질렀을까? 뭐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는 생각을 할 거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침소봉대하거나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도 좀 이렇게 웃기지만, 근데 어쨌든 그 팩트로 드러난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진보 쪽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멘탈이 굉장히 무너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좀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문제 관련해서 제가 그러니까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가설이 필요해요. 가설. 그래서 그 가설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나오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2012년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쓴 돈이 479억 1,553만 원입니다. 문재인 당시 후보는 484억 9,929만 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에 유효투표 총수 15% 이상을 획득을 하면 이제 100% 보전을 받죠. 근데 그 100%가 다 100%가 아닙니다. 예비 후보자 시절에 지출한 비용들은 그게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받은 돈은 466억 6,503만 원 이렇게 보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간단히 484억 원을 쓰고 466억 원을 돌려받았으니까 한 18억 정도 이렇게 손해를 본 셈이죠. 개인이 사실 18억 정도 손해, 18억 작은 돈은 아닙니다. 뭐 평소에 뭐 무슨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면. 근데 문제는 이 18억 정도 손해 본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총선도 치러봤고 또 인천시장 선거도 제가 이제 치러봤었는데요. 이 돈이 정말 이렇게 사전 선거 비용, 예비 후보자 되기 전에 그 비용이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개발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치 선거를 해보니까 진짜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선거하면서 돈 쓰는 사람은 100% 집니다. 그리고 설령 하더라도 그게 또 법적인 처벌을,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 용돈 찔러주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패가망신하는 거죠. 진짜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은 선거에서 돈 쓰는 사람이 아니고 그 전에 다 깔아놓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적어도 대선이면 2, 3년 전에 다 작업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정치 초짜나 그리고 당선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 이제 뭐 선거하면서 이제 돈 쓰는 거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사업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정치는 더 어떻게 보면 사전에 미리미리 다 해놓고 결정적일 때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 터졌을 때 부탁하는 것은 정말 하수들이나 하는 거죠. 자, 조국을 대통령으로 또 후계자로 키우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결심을 해서 이렇게 키워주는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재산 뭐 한 50억 정도 되나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병들은 뭐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또 먹고 살 것도 있어야 되니까 전 재산을 다 투입하기는 어렵고 한 50% 정도는 남겨두자 뭐 이렇게. 그럼 한 25억 가지고 그 선거 못 치르죠. 예? 지금 대통령 선거 얼마 남았습니까? 뭐 얼마 안 남아서 3년. 그러면 지금부터 선거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거 자금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를 준비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국 장관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가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만일에 그런 입장이 돼도 저는 뭐 마찬가지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큰 돈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뭐겠습니까? 그거는 역시 한국에서는 빠르게 하는 거는 이권에 개입해서 리베이트 챙기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만일 제가 청와대 그 어떤 민정수석으로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제가 직접 절대 하지 않죠. 제가 믿을 수 있는 친척 조카 그리고 뭐 아무튼 제3의 인물을 내세워서 하죠. 근데 이제 민정수석 정도 되면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들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명동의 최고의 큰 손들 뭐조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접근을 했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믿을 만한 투자처잖아요. 대통령 후보감이기도 하고 차기가 확실히 보장된다고 하면 베팅을 할 만하죠. 지금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조국을 막 변호를 하죠. 그래서 조국의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거는 익승이 주범이다. 조국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순진하게 사기당한 어떤 피해자다. 이런 프레임으로 막 방어를 이제 하려고 하죠. 뭐 물론 보수는 이 모든 일에 조국이 주범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느 쪽 말이 맞겠습니까? 제3 정치의 주장은 뭐가 될까요? 제 가설은 이런 겁니다. 둘의 관계가 일치하는 것이다. 자, 내가 돈이 많은 쩐주다. 그러면 대권 주자 한번 베팅을 하겠어요. 그래 그 과정에서 정치 자금 만들어야 되니까 이권도 챙기고 대권 주자 입장에서는 또 쩐주의 자금을 이용해서 큰 기업을 하면서 확실한 자금줄을 만들어 놓고 이거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잖아요. 서로 윈윈입니다. 문제는 이 윈윈이 다 불법이고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게 문제겠죠. 이게 그냥 비단 중앙만의 일이겠습니까? 지방으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지금 뭐 저한테 계속 뭐 제보가 오고 있지만 인천시청의 경우에도 지금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부 예산, 시 예산이죠. 이 시 예산을 가지고 민주당, 정의당 간의 선거연합을 목적으로 정의당의 외곽 조직이라고 하는 인천평화복지연대에다가 이 조직이 주관해서 인천 주민 참여 예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시 계획형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를 평북에 넘기기로 사전에 이제 약속을 하고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사전 선거 조직을 조성을 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서 공직선거법 이게 113조, 114조거든요. 이걸 위반하는 혐의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예이죠. 시 예산을 이용해서 이것을 선거를 하기 위한 어떤 정치 조직에 돈을 주고 그 조직이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역 조직을 장악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근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벌써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쨌든 3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리 다 작업을 해서 이권 관계로 서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엄청난 이제 선거 조직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국민 세금을 이용해서 만들어가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의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합법적 제도를 이용해서. 그런데 이거는요, 세발의 피입니다. 정부의 4차 산업 관련된 투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이제 조국 펀드도 2차 전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민정수석이 그 정보를 활용해서 만일에 제3의 기업에 이걸 정보를 주면 그 기업이 떼돈을 벌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부 돈을 다 이렇게 투자받는 걸 끌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만일에 이런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형성이 된다면, 그리고 형성을 하는 것을
그걸 발견해서 잡아내지 못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이권 카르텔이 되어서 이제 정치 자금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예. 참 우리 국민들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백하게 정황상 드러나는 일도 이게 이제 권력기관에 의해서 또 수위가 조절이 되고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부 예산 가지고 그것이 쓰여져야 할 때 정말 어려운 데 쓰여지지 않고 다 이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명목일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결국 개인 칩으로 또 다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저지른 잘못이 어떻게 보면은 불법적인 것도 있겠지만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일종의 새치기 행위였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새치기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탈 때 누가 뭐 먼저 앞에서 싹 새치기를 한다. 그건 기분이 좀 나쁘죠. 그리고 좀 늦게 가는 정도 피해는 있지만 그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만일에 입학 시험에서 대입 시험에서 새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치기를 만약 안 당했으면 입학했을 그 사람에게는 특히 지금의 한국의 현실에서는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은 바로 그 생존권의 문제와 이제 연결돼 있잖아요. 여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치기는 곧 생존권의 문제로까지 지금 돼 있는 이런 우리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정부 사업을 독점을 한다면 건실한 다른 기업들의 생존권을 이제 박탈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게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조국 문제 그만 이야기하고 민생을 챙기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답답합니다. 민생 챙기는 게 바로 그런 새치기 행위를 엄벌하는 거거든요. 새치기 행위가 없어야 민생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 바보들아, 공정이 곧 민생이다. 그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제3의 정치 세력 바른미래당은 어떤가? 근데 이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의 TF 위원장이 된 지 이제 3주가 조금 지났는데요. 그동안 제가 3대 과제, 즉 당 통합과 개혁 실현 그리고 제3의 기를 위한 대통합 개혁 정단 추진 그리고 총선 준비 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쭉 진행해 왔는데요. 지금 부분적으로 진전도 있었고 또 여전히 지금 안 풀리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 사태에 직면해서 이 세 가지 과제가 가지는 의미, 중대성 이런 것들은 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국민들도 아시는 것 같아요. 보수나 진보의 어떤 이념적 허상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부문적 기득권 담합 구조가 나라의 암덩어리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을 수술할 그런 정치 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행보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는 통합개혁 정당 노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조국 국면에서 더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제를 둘러싸고 당내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국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수 대연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산에서 하기도 하고 이랬죠. 그런 논리는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한국 사회는 그렇게 간단한 이분법적 처방전으로 고칠 수 있는 환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보수 기득권 세력과 지금 조국 사태에서 보셨듯이 진보 기득권 세력들이 한 몸처럼 지금 얽혀 있습니다. 담합적 사회 구조예요. 이런 것이 서로 얽혀 있는 낱마처럼 자기들의 울타리 안에서 얽혀 있는 이 구조에서
이 서민적 그 서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런 일은 그 기득권 진보를 대신해서 무슨 그 어떤 낡은 보수 집단이 뭐 집권하는 이런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문제가 전에처럼 뭐 딱 좋은 슬로건 하나 내고 어느 것으로 뭐 어떤 정말 그 정책을 대신하는 이런 일도 아니잖아요. 혁명에는 어떤 그 대중동원 이런 게 필요하지만 수술에는 아주 노련한 의사와 또 깨끗한 칼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 이 자한당 또 보수 뭐 이제 낡은 보수와 연대를 거부하고 우리가 독자적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당연히 조국 파면시켜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국 문제는 문재인 그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 그리고 극복은 필요하지만 그 극복의 방향에 대한 그 처방전은 기득권 보수 집단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합 개혁 정당의 건설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낡은 이념 간판을 쓰레기통에 버리자. 그래서 정말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정당으로의 전환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대 정책 과제를 전 당적으로 지금 공모하고 연구원하고 이제 공동 사업을 해서 이제 9월 20일까지 마감을 목표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책의 핵심은 부문별 기득권 담합 구조를 수술하는 것, 그리고 이 울타리와 그 경계 바깥에 처져 있는 서민들, 그 끊어진 사다리를 이어주는 그런 정책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내 통합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내 통합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합의된 임시 봉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새롭게 합의된 이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선거만을 위한 그런 어떤 정치공학적 통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되면 또 이 창당 정신 우리 제3의 길을 가려고 하는 창당 정신을 배신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을 했잖아요. 구미회당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그 정체성 없는 그런 공학적 통합이 얼마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말 어떤 괴멸적인 타격을 주었는가. 저는 뭐 정말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제 모든 그런 걸 다 지금 쏟아부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대통합 개혁정당 노선을 추진하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게 조급증이에요. 이게 정치인들은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이제 배지를 달 수 있는가 그 고민에 빠져 있는데 지금은 그 이전에 한국의 정치판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 시대적 과제지 않습니까? 이거를 봐야죠. 이거를 보지 않고 그냥 당장 총선의 당락 문제만 생각을 하는 그런 조급하게 생각을 하면 저는 개도 그룹도 다 놓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지지율이 10% 안 올랐기 때문에 내려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관련해서도 저는 그건 참 너무한 이야기죠. 자, 100m 달리기 하는데 발에 쇠뭉치에 딱 매달아 놓고 왜 남보다 빨리 못 달리냐 이렇게 야단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심지어 그 쇠뭉치가 바로 그 자신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당을 어떻게 보고 당원들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장으로 지금 사태를 해결하기는 그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손 대표님에게도 제가 대화를 하면서 분명히 확인을 했지만 이 당권 문제는요. 대통합 개혁 정당을 만들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사퇴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 통합 개혁 정당 만드는데 그럼 당 대표를 새로 만들어야죠. 예? 그 과정에서 다 해결이 되는 문제를 왜 이렇게 소모적으로 하는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죠. 지금 당권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이 6개월째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당을 이제 정책 정당으로 전환을 합시다. 서로 자기 주장,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개혁 보수하겠다.
나는 중도에 가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접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은 그런 이념을 뛰어넘자고 만든 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추상적 이념은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서민을 위한 10대 정책, 아니 뭐 5대 정책도 좋아요. 아니면 하나라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합의가 되는 서민 정책, 뭐 예컨대 뭐 통신비를 뭐 무료로 하겠다. 지금 스마트폰 이거 뭐 필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돈벌이에 비해서 통신비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뭐 그 무상급식 시대를 열었듯이 무상통신의 시대를 열자 말이죠. 뭐 이렇게 합의를 합시다. 그리고 그 정치 세력에 동의하는 그 정책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과 함께 통합개혁 정당 만들고 지도 체제는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든지 서로 합의 아니면 전당대회를 하든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긴 사람이 정리를 깨끗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더 이상 이렇게 무력한 상태로 가는 것은 이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만일 뭐 이것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빨리 그 대안도 주시고 해결해야죠. 가급적 9월달 안에 저는 그 방침을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늦어진다면 이게 이제 당원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저도 면목이었고 저도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심이 뭐가 될지 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그 좀 여러 가지 가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치에서 어쨌든 자금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만큼 빨리 우리가 정치 개혁, 새로운 정치 세력의 대두를 통해서 이런 고병 정치 구조를 개선하는 것 이게 절실한 과제다. 그 속에서 우리의 서민들의 민생도 보호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 또 바른미래당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일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수 있지만 깊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